네, 어제 오후 3시 반에 시작한 남북 고위급 2차 접촉, 1차 접촉과 마찬가지로 지금 마라톤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네, 김주환 YTN 정치안보 전문기자와 함께 자세한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어서 오십시오. 네, 1차 때는 이제 10시간 넘게 가까이 이어지면서 회담이 길어지는 게 긍정적인 신호가 아니냐 이런 분석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훨씬 더 이제 10시간을 넘기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봐야 되겠죠. 네. 기본적으로 이번 고위급 접촉을 보는 말이 투의 불파라고 싸우되 판은 깨지 않는다. 네. 기본적으로 북한은 그동안 50년 동안 남북 대화를 할 때 자신들이 마음에 안 드는 판을 차고 문을 박차고 나갔습니다. 북한도 뭔가 여기에서 얻어야 되는 결실력이 외적 환경이 뭔가 있겠죠. 네. 이러니까 그런 환경 때문에 여러 가지 절박함이 있으니까 매달리는 거고, 우리도 역시 이번 회담이 굉장히 중요한 모멘텀이거든요. 왜냐하면 박근혜 정부 들어와서 한 번도 남북 접촉을 회담을 가진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네. 우리의 대북 정책이나 우리 박근혜 정부 입장차를 충분히 개진 설명할 수 있으니까 그런 부분 때문에 굉장히 참석자들은 피로도가 극도로 높지만은 그런 여러 가지 이유 때문에 네. 회담을 계속 진행한다고 평가할 수 있습니다. 네, 또 일부 언론은 김관진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그리고 황병석 군총정치국장이 1대1로 면담을 하고 했다라는 이야기도 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그 두 사람이 구면이죠. 나이도 같고요. 네. 1949년생. 그리고 양쪽에 어떤 상징적으로 군사안보 분야의 최고 책임자라고 봐도 되고요. 정치부장이 있고, 그리고 김정은 제1비서의 대리인 역할을 하는 황병서, 그다음에 박근혜 대통령의 의중을 잘 알고 있는 김관진 안보실장이 만나서 이 사실상의 최고급 수뇌부들이기 때문에 네. 이 사람들이 납서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돼버렸죠. 왜냐하면은 김양건 통전부장이라든가 홍영표 통일부 장관은 남북교류, 경협 이런 부분에만 앞서 있는 문제인데, 목함지뢰라든가 이번에 포격 도발은 기본적으로 안보 상황이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을 두 사람이 할 수밖에 없는 구조죠. 그렇다면 이 보도가 맞다면 지금 쟁점이 되고 있는 게 북한의 폭격 도발에 대한 우리 정부의 사과와 재발 방지 대책, 이 부분에 대해서 입장차가 좀 첨예하다 이렇게 그렇게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일부 예. 언론은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데 제가 아는 어느 안보부서의 취재원은 그 부분은 실무자급에서도 얼마든지 할 수 있습니다. 굉장히 지금 포인트를 봐야 될 거는 민경욱 대변인의 발언이었습니다. 폭넓게 논의하고 있다, 입장차를 조율 중이다. 네. 폭넓게는 여러 가지가 있죠. 네. 이산가족 찾기 문제도 있을 수 있고요. 면회소 문제,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오이사 조치 해제 문제, 그거와 아울러서 이제 지금 재발 방지 책임자 네. 처벌, 이런 부분을 같이 아우러서 보는데, 우리가 굳이 일부러 모처럼의 만남, 물론 계기는 북한이 유발을 해서 북한이 제일해서 했지만 그렇게 폭넓게 이렇게 작게 보아서는 안 될 사안인 것 같습니다. 예. 그럼 좀 포괄적으로 논의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것 같은데요. 협상 결과를 어떻게 예상해 볼 수 있을까요? 일단 현재는 긍정도 부정도 할 수 없다. 예. 네. 할 수 없다. 그렇지만 어쨌든 이 모멘텀을 계속 가져가려는 양측의 굳은 의지가 있기 때문에 이럴 개연성이 높다고 봅니다. 만약에 합의가 안 된다라고 하면 제2의 제3의 회담을 계속해서 일정을 잡는 것만 해도 큰 성과라고 봅니다. 그렇게 네. 된다라면은 우리 정부가 대한민국의 과거에서도 꾸준히 요구했던 고위급 회담의 정례화가 사실상 가능해지는 거죠. 예. 이런 부분에서도 그것도 큰 성과라고 볼 수 있죠. 과거 천안함이라든가 이렇게 남북 간에 굉장히 극도로 대치된 상황에서 주변국들, 미국이나 중국의 입장도 상당히 눈여겨봐야 되는 그런 대목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과거와는 좀 분위기가 좀 다르지 않느냐, 그런 것도 이 얘기도 있던데요. 두 가지, 미국과 중국이 사실 동북아의 우리가 각각의 북중 동맹 있고 한미 동맹 차원에서 좀 문제를 봐야 되는데요. 천안함 때 같은 경우 중국의 입장은 당사자들, 그때는 유관 각방이라 그랬습니다. 조선반도에 있어서 남과 북은 자제하라 그랬는데, 이번에 화춘잉 중국 외교부 대변인이 굉장히 입장을 달리했어요. 예. 왜냐하면 유관 방면 어느 한쪽 자제해라. 어느 한지. 실제 이것이 영향을 미쳤는지
북한 입장도 좀 달라지고 그 이전에 그 주한 주중대사가 성남의 어느 행사장 가서 양쪽의 방면이 자제하라라고 하니까 중국 외교부가 공식으로 그 대사의 언급은 중국 정부의 공식 입장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 미국의 태도 변화를 봐야 되는데 네. 미국은 천안함이 발발하고 나서 그 당시 불굴의 의지 훈련이라 그래서 한국과 항공모함을 동원한 대잠 훈련도 하고 천안함 터지고 나서부터 오키나와나 괌에는 이른바 B-52 전략자산들을 한반도에 전개를 해서 북한을 압박을 했어요. 네. 그런데 이번엔 그런 걸 좀 자제하고 있는 모습도 보여주고 있고요. 그런데 물론 위력 시인했습니다. 그거는 뭐 오산에 있는 한반도에 주둔하고 있는 미 7공군이 했고 그래서 양측이 굉장히 이번 상황을 좀 완화시키려는 그 이면에는 또 9월 13일부터 9월 10일까지 워싱턴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네. 열립니다. 그래서 속성으로 보면 미중 관계가 좋아지면은 남북 관계가 좋아지고 미중 관계가 멀어지면 남북 관계가 네. 멀어지는 그런 속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번에서 이런 주변 환경 상황도 있기 때문에 네. 이번 이 회담의 모멘텀을 계속 이끌어 가야 되겠죠. 예. 또 지금 현 정권 들어서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고위급 회담이 이렇게 길게 이어진 건 이례적이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앞으로 좀 정상회담까지 이어질 수도 있다고 보십니까? 그건 어느 정도 예단할 수 없는데 지금 박근혜 대통령의 정상회담 기초 조건을 좀 봐야 됩니다. 그 전에 물론 김대중 대통령, 노무현 대통령, 이명박 대통령 그 두 전임 김대중, 노무현 전직 대통령들은 정상회담을 실시했었고요. 네. 노무현 대통령 때도 하려고 했었죠. 하려고 했었고 당시 접촉했던 게 그 김양건 씨라든가 싱가포르에서 당시 우리 노동부 장관이랑 비공식 접촉도 하고 그랬는데 그런데 그 전임과 지금의 차이가 있습니다. 예. 전에는 이제 한반도의 모든 현안을 만나서 해결하자라 그러는데 박근혜 대통령은 여러 가지 상황적 조건이 이루어진다면 만나겠다. 그 상황적 조건이 간단합니다. 드레스덴 선언인데 이렇게 어떤 남과 북의 동질성을 회복하고 문화, 복지 문제, 환경 문제 하는데 사실 비용이 얼마 안 들어가는 거예요. 예. 북한의 모자, 영유아들이 지금 좀 이 발육 사태가 안 좋은데 이걸 돕기 위한 뭐 모자 천일데이라든가 이 통일시대 주역이 될 사람들이니까 네.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인도적 분야의 지원, DMZ 그 세계평화공원 이런 부분에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남과 북이 어느 정도 컨센서스가 이루어진다라면은 얼마든 정상회담을 할 수 있다는 입장이기 때문에 네. 일부 언론에서 뭐 이번 회담이 바로 정상회담을 하거나 이거는 좀 너무 앞서 나가는 예, 것 그 분위기가 좀 더 조성돼야 된다 이런 말씀이신데요. 그 앞서 김주환 기자께서도 이번 회담이 어떤 모멘텀을 살릴 수 있는 그런 계기가 돼야 된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물론 그런 쪽으로 가야겠습니다만 만에 하나 이게 이제 회담이 결과가 결론 지어진다면 그 이후에 어떤 남북 관계 이런 부분 어떻게 전망을 해봐야 될까요? 좀 너무 이 양비론적으로 볼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 예. 극히 자제를 하는 입장들이 있기 때문에 왜냐하면 이번에 물론 목함질에는 우리 장병들이 다쳤고 불구가 됐고 그다음에 뭐 폭격 도발 같은 경우는 북한도 이제 비인도적 도발을 했고 그러니까 인명 피해가 없는 우리도 이제 그거를 일부러 자제하는 차원에서 대응 사격도 이렇게 원점 타격이 아니라 다른 곳에 했거든요. 다른 곳에서 그러느라고 좀 한 20여 분 늦어지긴 했습니다만은 어찌됐든 이거를 너무 비관적으로 봐서는 안 될 사안인 것 같아요. 예, 알겠습니다. 앞으로 상황이 계속 또 전해지면 저희들이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YTN 김주환 정치안보 전문기자였습니다. 고맙습니다.